자, 그러면 우리 또 증시를 이야기하는 마스터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정말 네. 이분이 이야기할 때는 AI인가 로봇인가 헷갈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네. 턱턱 나오는 우리 김종효 전문위원 오늘 아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효 의원과 함께 먼저 어제 미장 마감부터 살짝 좀 볼까요? 네, 뭐 일단 만족스럽지 못하긴 했지만 시초가의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을 다 녹이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하죠. 일단 뭐 PPI 호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텐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국 종목군들도 모두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이 삼성자산운용이잖아요. 정말 뿌띠거니 느낌이 확 난다. 야, 뒤에 삼성까지 있으니까 야, 거의 뭐 기자회견 느낌인데, 그죠? 파란색 배경에 아내 자식 빼고 다 받고. 자, 그래서 반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실까요? 네, 다우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뭐 상승폭을 줄였죠. 다 아시는 것처럼 상승폭을 줄인 요 시기, 3대 지수가 모두 꺾인 요 시기는 이 폴란드의 오폭으로 인해서 걔 오폭인지 아니면 뭐 정말 스트라이크인지는 좀 더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서 꺾였다가 그래도 오후장에는 다시 조금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지수도 낙폭을 조금 키웠다가 줄이는 모습, 뭐 유가는 강보합권, 국채 수익률은 뭐 추가적으로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속도를 가속도로 붙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 월마트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일단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200억 불 규모 신세계를 10번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 있는데 뭐 홈디포를 포함한 다른 종목군들도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벅셔 해서웨이 효과, TSMC라든지 그다음에 뭐 파라마운트라든지 여러 종목군들의 일단 뭐 지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모조리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약세를 보인 종목군들의 거의 뭐 특징주가 없이 대부분 강보합권 이상을 보였는데 일단 증시가 오르는 날에는 제약주, 헬스케어 쪽은 계속 둔화되고 반대로 지수가 좀 눌리는 날에는 헬스케어와 제약주가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조금 미국 시장이 반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다 올랐는데 헬스케어 진짜 이쪽만 좀 굉장히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지수 내리는 날엔 또 헬스케어가 조금 올라오고 뭐 이런 양상이 최근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건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 시장도 워낙 이제 강하게 지수가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빅세븐이 워낙 끌고 왔으니까 조금 쉬어가고 순환매가 도는 것이 조금 정상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뭐 여러 전문가들이 했었는데 우리 시장 어저께 코스피 강보합 그런데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뭐 배를 뛰어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전자 업종에 보시면 지금 이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시가총액까지 반영한 면적이니까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뭐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지금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좀 커지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 호흡 고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제약주와 플랫폼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에서 우리 시장 그 약간의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IT 부품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림이 확 다릅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코스닥이에요. 네, 자 코스닥의 지금 마켓맵을 보시면 업종별로 뭐 화려하죠. 제약 업종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서비스라든지 뭐 일부 의료 정밀기기 업종들도 뭐 이렇게 빨간 종목군들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제약 바이오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업종은 기타 서비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급등,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의 급등, IT 부품의 상승세, 그다음에 통신 장비 종목도 정프로님 네네네.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어제 좀 좋았고요. 좋았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이 음원 관련주라든지 게임주들로도 일부 매수가 나타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순환이 한 번은 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으로 일단 순환이 돌고 있고 지난주로도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으로도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 거래소는 팔고 코스닥엔 또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좀 확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저 매번 근데 가시성이 많이 떨어진다. 네, 아니 어? 이게 뭐 정말 만드신 분 아주 저 열심히 열심히 하긴 만드셨겠습니다만 했는데. 이거는 모니터 고장 내지는 그러니까. 예전 그 무슨 저 살색 영화 볼 때 그 모자이크 좀 세게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살색? 네? 살색이 뭐야? 아니 뭐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진짜 그 종목도 약간 정프로가 이거 프로젝트로 예. 정프로 차트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좀 종목 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게 다 보여준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조금 이 가시성이 좀 필요한데 그건 좀 한번 저희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정프로 차트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요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주간 오늘 일정하고 이제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어제 이제 뭐 이슈가 하나 있었죠.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유비쿼터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 앱이 조금 고장나는 바람에 어제 좀 이슈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이 소프트웨어 쪽을 현대오토에버를 통해서 계속 뭔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양상이 있어서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에 양질의 이제 개발자들과 계속 뭔가 교류가 있을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여러 CEO들이 방한한다. 그래서 어저께 ASML CEO가 방한한 것 자체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장 만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화성 클러스터 방문한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어제 이제 올랐던 그 반도체 종목군들의 일부 모멘텀에는 이런 것들도 좀 섞여 있거든요.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담겨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CEO들의 내한 자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어버스 CEO가 또 내한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 항공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실적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뭐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 좀 움직이고 있는 5G 쪽도 결국은 결부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한 번 정도 실적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실적 발표의 시작을 알코아가 열면 닫아주는 건 거의 시스코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스코가 이제 뭐 마지막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실적 발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주목해볼 것은 오늘 저녁에 수출입 물가, 그다음에 11월 NAHB 지수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이 또 쭉 발표가 되니까요. 미국도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정도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 어저께 발표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그래서 뭐 산업생산도 별로였고 고정자산 투자도 부동산은 별로였는데 인프라 투자가 늘어서 간신히 맞췄고 소비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10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면서 실물 지표 악화가 실제로 주택시장에 어떻게 계속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LPR 발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 몇 가지 살펴보면요. 뉴스. 네, 은행의 비금융업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법을 약간 수정한다라는 건데 이 이제 금융위에서 내년 1월달에 확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언론사에서 모두 뉴스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과거 우리가 이제 금산분리 때 시도했던 것, 그래서 뭐 삼성이 은행을 가진다, 이건 여전히 안 되지만 은행이 은행업이 아닌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비금융업.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헬스케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플랫폼 사업 쪽을 좀 확장해서 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정부 경제정책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이니까 자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면 과연 4대 금융지주는 어떤 산업으로 진출을 할지 여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지금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싸진 그런 이 유니콘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니콘이 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쪽 시장은 자금이 없어서 거의 뭐 시장 자체가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급 못 주는 데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M&A가 또 활발해질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시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전국의 집값이 벌써 19년에 최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뉴스일 텐데 주담대 금리가 연 9% 간다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 주택 시장과 관련된 또 신용 스프레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계속 좀 불안감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산업 쪽에서 보시면 네옴시티의 올라타자 이 테마주가 아니고요.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을 포함한 이런 기업들이 합쳐서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이번에 사우디에게 뭐 수주안을 내겠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이와 관련된 어떤 확실한 계약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더 라인 건설, 뭐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터널 건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린수소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 가지에 지금 모두 얽혀 들어가고 있는 이 삼성물산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재용 그 회장이 그 ASML 또 CEO와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다음에 아람코 빈살만 왕세자,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SML CEO까지 모두 삼성그룹과 뭔가 연관돼서 계속 만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뉴스에서 언급해주셨던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한 것, 이것은 아까 이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한국 사고 대만 판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사고 TSMC 파는 거다. 뭐 어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워렌 버핏의 이런 결정에 과연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아까 네.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큰 범주 안에서 동반 매수세로 가느냐 아니면 TSMC가 미국에서 11%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대만 증시가 강할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대만 증시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약간 뭐 이동하면서 국내 쪽의 전반적인 매수 강도가 낮아지느냐 이런 정도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1월 달에 공매도가 일평균 4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전월 대비해서 한 20% 감소하고 있는 공매도 줄었어요. 양상입니다. 일평균 금액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공매도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금액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청산이 많아지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고 다른 여러분들도 언급해주고 계신 것처럼 숏스퀴즈가 종목별로는 여전히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4대 증권사, 자기 자본이 4조가 넘는 4대 증권사가 5%를 확정금리로 주는 발행 어음형 CMA 계좌가 있더라고요. 12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작년 연말 대비해서 보면 무려 70%가 급증한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CMA인데 네. 그 베이스가 이제 발행 어음이라는 거죠. 발행어음? 네네. 그래서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을 베이스로 5% 금리를 무조건 확정해주는 이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배당주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 탄력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증시에 공급되는 자금 자체도 조금 둔화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은행 금융상품이라든지 이 증권사가 내놓는 이런 금융상품들로 자금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증시의 탄력을 우리가 측정해 보는 데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5% 확정금리로 이제 물론 이제 증권회사 신용은 신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본이 4조 넘는 그 대형 증권사들이 네. 뭐 6개월만 맡겨도 3개월만 맡겨도 5%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연말에 배당주 투자를 왜 하나? 네. 배당 수익률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그 증권사에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그 넣어놓은 돈을 제가 주식도 살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기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럼 그냥 적금처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MA 그 기한이 발행엄 기한이 있으니까요. 그 기한이 지나야 다시 수시 이제 입출금 판매해서- 하면 요즘 한 3% 줘요. 네. 수시 입출금 하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어음형으로 그러니까 적금처럼 넣는 증권사에서 5%씩 주는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아, 적금처럼 넣는 건 아니죠. 적금은 예금. 계속 아, 이렇게 넣어야 예금 되는 한 번에 겁니다. 넣어놓는 네, 한 그렇죠. 번에 네. 예치해야 돼요. 대신 일정 기간을 내가 넣어놔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5%짜리가 증권사에서 나왔다.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죠. 당연히 안 해. 여기는 안 해. 5% 갖고 뭐 그런 거야. 네, 잘만 하면 상한가인데. 자, 상한가 한번 맞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어져야죠. 네. 끝났나요? 아,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뭐 언급드릴 만한 부분은 네. 지금 뭐 산타랠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보단 지금 현재 이익이 4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대부분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12월 포워딩한 PER 10배 그 다음에 11배까지 모두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 반등이. 그래서 빠진 게 얼마인데 오른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무슨 PR 11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지수의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흐름 속에서 이 안에서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를 했지만 펀더멘탈 저항을 어디까지 돌파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PBR 한 배가 2,600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영역인데요. 이 정도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네. 그렇다면 최근 시장의 상승 요인이었던 환율, 원화 강세,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의 안정이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일정 부분의 추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펀더멘탈 저항도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나올 거냐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예. 오늘 하나증권에서 그 김경수 연구원 그 빈집 항상 언급해주는 퀀트 연구원이 이제 자료를 하나 오늘자로 냈는데요.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사지 않았던 혹은 팔았던 업종, 그다음에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낮았던 업종을 살펴보시면 뭐 가구, 미디어 엔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을 쭉 꼽아봤더니 GS건설, 뭐 지누스, CJENM, HTC 현대산업개발, 이마트, 뭐 세방전지, DLENC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수익률도 좋지 않았고 최근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급을 던진 빈집들이기 때문에 이런 빈집들이 채워질 경우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급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네.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 나열한 것이니까 이게 뭐 진짜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집이 비어 있어서 기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이 들어가 있군요. 네. 다음 타자 기다리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아침 시간 채워주신 우리 김효종 전문위원, 김종효 전문위원. 네. 그렇게 좋아? 아, 너 너무 좋아요. 상한가 나면 되게 정신이 상관이야. 오락가락해. 너무 좋습니다. 내일도 오시죠? 아닙니다. 내일은 안 오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